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병원이 아니라 자택에서 선종했습니다. 평소 주치의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선 2018년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죽음,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왜 그런 건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박복희 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장만 뛰고 계셨기 때문에 피부랑 그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다 괴사가 됐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후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박 씨처럼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84%, 실제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식 등 가족의 동의 여부가 연명의료 중단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존중해달라,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노인 사망자 가운데 60%는 연명치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법 시행 이전보다 연명의료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종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이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행정 직원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걸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업무도 벅찬데. 임종이 임박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외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올해 초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폐암 말기 환자. 이미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한 이 환자는 2주 넘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의료진도 이것은 환자의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왜 더 나빠지는 걸 두고 보기만 해야 되느냐. KBS가 확보한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 대부분 의대 교수로 구성된 의학전문학회의 대표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임종 과정 말기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시작하는 지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말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의학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전주 시내 한 노인복지관. 건강한 노년을 보내려는 이들로 아침부터 붐빕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미 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제 부모님도 그렇고 이 연명치료를 하니까 고통도, 환자들이 고통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 없어요, 그게. 요즘 세대에서는. 기회가 되면 의향서를 쓰고 싶다는 답변도 잇따릅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연명치료 안 하고 싶어요. 자녀들은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애들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연명치료 안 했거든요.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성인 가운데 15만 9천여 명,
10% 정도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의향서를 작성할 때 스스럼 없이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스스로 결정하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건데 현장의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인 것하고 생명의 한계, 또 도덕적인 면, 사회 관습적인 면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존엄한 죽음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환자는 물론 가족과 의료진 등 모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